제가 공부를 다양한 방향으로 많이 했잖아요. 기왕이면 발효라는 용어보다는 마이크로비얼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이 말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발효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들이 발효라고 쓰니까 발효라는 말로 저도 쓰긴 쓸 건데 용어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발효는 혐기성 세균이 산소 없이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 이거를 발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호기성 세균, 혐기성 세균, 효모, 그다음에 곰팡이, 누룩곰팡이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삶을 살면서 만들어내는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물질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 어떤 치료에 응용을 하자 이런 건데 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죠. 한약을 어떻게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가 포커싱이긴 한데 제가 한약에만 포커싱 돼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음식 발효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신부전이 낮아가지고 그냥 약 없이 멀쩡하게 사는 거 보고 그리고 창평에 사랑유손 거기에 6개월 다니면서 막 루푸스 환자, 그다음에 신장 망가진 환자, 암 환자, 각종 류마티스 환자, 대사성 질환 환자 이런 것들이 한 6개월 다니니까 진짜 낫는구나 뭐 이런 거 진짜 보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논문도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른 공부 안 하고 거의 발효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냥 볼 때마다 찌릿찌릿합니다, 가슴이.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야. 이런 효과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한 어떤 이런 발효의 결과물이 없다, 발효를 해가지고 미국에선 지금 사랑해선 여기서는 40년 동안 이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질병을 거긴 병으로도 안 봅니다.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거 병으로도 안 봅니다. 왜냐면 하기만 하면 나니까.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확인도 하고 이제 만약에 이런 제품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다 다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약을 발효해서 진짜로 이런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한 40년 검증해놓고 그놈 시킨 대로 했더니 지금 한의사들도 꽤 지금 많이 썼거든요. 문시현방에서. 그런 사람들이 좋은 결과도 되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원래 이렇게 뭘 소개할 때 제 주위 사람한테는 쉽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말을 하거든요. 주로.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성격이 급하고 소양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뱉는 경향이 있는데 문치현방에서는 엄청 자제를 하고 있죠. 이 발효는 이 자제할 문제가 아니다. 같이 얼른 써보면서 이미 40년 동안 검증해갖고 내가 6개월 동안 눈으로 봤으니까 같이 써보면서 부작용이 뭔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고 이걸 관점으로 한약 발효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오늘 하루 종일 진료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늦게까지 공부하려고 박수 칩니다. 이게 네, 좀 어렵기도 하고 새로 듣는 얘기라 어떻게 조금 심플하게 재밌게 할까 참 고민입니다. 박테리아의 삶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박테리아가 아니지 마이크로 미생물의 삶이죠. 지금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거는 박테리아, 호모, 곰팡이의 대사 물질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바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 발효 공부는 제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사실은. 어디서 했냐면, 그러니까 장발효에서 우리 몸 안에 10조 개에서 100조 개의 균이 산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대장 안에. 뭐 구강에도 이렇게 균이 있고, 그다음에 피부에도 있고, 우리 뭐 방광에도 있고, 질에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근데 대부분의 세균이 장에 있죠. 대장에. 3천 종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 균들이. 이제 일단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한약이 좋은 거구나. 음식도 좋은데 한약은 정말 좋은 거구나. 이제 그거를 알긴 알았는데 이제 한약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계속 논문을 보다 보면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근데 물로 끓여서는 추출이 안 돼. 근데 그 효과가 있다고 막 말을 해. 그래갖고 그놈을 추출하려고 하면 이제 뭐 유기용매로 추출을 해야 되고, 박하 같은 향기 있는 물질은 이게 향을 잡아야 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참을 어디로 갔었냐면, 이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술에 담그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한참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발효를 한 뒤로는 그쪽은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아무리 좋은 한약재도 안티뉴트리언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몸에 안 좋은 사람, 장루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독성인 거예요. 안티뉴트리언트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야채도, 아무리 치료에 좋은 것들을 못 먹어내는 사람들이,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참, 그래서 이제 건생병사로 장을 치료한 다음에 서서히 치료해야지.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마이크로비알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제품이 있는 거예요. 이 37가지 과일, 그다음에 곡물, 그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 이런 것들을 자연 발효를 하는 거죠. 서브머지드 퍼멘테이션이 뭐냐면 자연 발효하는 거예요. 미생물에 먹이가 있는 사과 같은 건 그냥 발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선초 같은 거는 그냥 두면 미생물에 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생물의 먹이 프룩토 올리고 사카라이드 아니면 올리고당 같은 것을 주어야 돼요. 그거를 줘가지고 그 먹이로 신선초를 발효를 해내는 거거든요. 한약재 발효는 다 그런 식으로 서브머지드 침지 발효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고체 발효는 요거 만나 선식 효소 이렇게 발효하는 거 곡물 발효하는 게 이런 건데 이거는 11가지를 이렇게 발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발효 제품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발효 제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제 다른 발효 제품은 이제 제가 덜 믿게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40년 동안 어떻게 발효를 해왔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이제 논문을 이제 한 100, 좀 있으면 150편 보는 것 같아요. 장내 발효까지 하면 몇백 편 보는 것 같고요. 아무튼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만나 발효가 있는 거고, 이 서브머지드 침지 발효한, 자연 발효한 제품이 있고, 이 선식, 그 고체 발효, 이렇게 하는 아스퍼질레스 오리제로 발효한 요 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 발효 얘기를 할 거고, 그, 우리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박테리아, 이스트,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균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3,000종 이상의 이제 미생물이 장내에 살면서 발효하는 내부 발효.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외부 발효, 내부 발효. 외부 발효는 솔리드 스테이트 퍼멘테이션, 서브머지드 퍼멘테이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약 발효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일단 요런 정도의 개념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얘기를 출발을 해볼게요.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마이크로 이렇게 미생물, 그러면 곰팡이, 효모, 박테리아 이런 게 있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오타 이것은 그 피부, 구강, 장 여기에 사는 미생물 군집이다 이런 뜻이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뜻은 그 모든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담은 것까지의 개념이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겠죠. 그래가지고 박테리아가 있고 누룩곰팡이가 우리 흔히 쓰는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누룩곰팡이잖아요. 지금 한국균 아까 요거 발효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시아 얘가 이제 효모인데 이게 맥주 뭐 이런 거 발효하는 균들이 이렇게 효모거든요. 이런 거. 그다음에 앞으로 쭉 나오려고 하는 이제 박테리아 이런 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요 개념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그러면 우리 피부, 구강, 장내 미생물 군집이잖아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인간과 공생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심바이오시스, 공생한다. 커맨셜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야, 인간한테는 피해를 안 끼치고, 균만 잘 살고 있어. 뮤추얼리스틱, 상리공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꿈꾸는 게 뮤추얼리스틱 심바이오시스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공생하는 거. 그런데, 질병으로
이제 기생하는 놈들이 있어요. 기회 감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균들이 확 많아지면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으키는 거, 뭐 유해균 뭐 이런 아무튼 이런 거. 그다음에 토착 기생하고 이거는 공생과 기생하고 공생을 하긴 하는데 이게 토착균들이 콜로나이제이션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이 균을 바꾸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토착기생이라고 그러겠고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그냥 기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 균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연구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프리바이오틱스,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제 그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이겠죠. 그거를 연구해갖고 만들어내려는 이제 어떤 대사를 조절하려고 하는 타겟 연구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진도가 너무 늦게 나가서 힘들 건데. 이게 지금 한마디 말하면 네이처 리뷰잖아요. 네이처 리뷰면 어마어마한 논문이거든요. 임팩트 팩터 막 100점 이런 게 여기 있구나. 103점 이런 논문들이거든요.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오타, 피부 미생물, 구강 미생물, 혹은 외부 발효, 익스터널 퍼멘테이션 이런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다. 그래서 당뇨 치료, 비만 치료, 항암 치료 뒤에 가보면 엄청 재밌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 그냥 준비된 대로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균이 어떤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어떤 기질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특정 균이 유익균이겠죠? 뮤추얼리스틱한 균이겠죠? 그 균들이 어떤 물질을 얘네들이 생산하는 물질이 있겠죠? 표체인 페리에시드, 그 다음에 세컨다리 바이레시드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얘네들을 지금 만들어서 인돌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겠죠 이제 그러면 이 다양한 이 대사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좋은 균을 찾아야죠. 아까 이 선택도 어마어마한 좋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이 아스퍼질러스 오리제를 선택한 것이 왜냐면 연구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러듯이 우리 한약 발효하려고 할 때 그런 균주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고 하는 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뭐 이콜라이, 그다음에 슈도모나스 이런 균들이 있는데 얘가 2023년 미국 미생물학회에서 올해의 미생물로 선정된 게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고초균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한약을 발효하는 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고 그다음에 이 락토바실러스 존서니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했더니 면역 항암제 효과를 내는 어떤 물질들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 가면 비만에 특화된 균들도 있고 그래요. 비만 치료에 특화된 균도. 이제 공생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조금 어려운데 알고 보면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처음 지구 초기 대기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아노박테리아가 계속 이제 산소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레이트 옥시데이션 이벤트, 산소 대폭발이 일어나요. 25억 년 전에. 그러면 산소가 쭉 올라가죠. 그러면 그 안에 향기성 세균들이 살고 있다가 난리 나버린 거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산소가 많은 환경에 살아야 되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현기성 균들이 호흡하는 균들을 잡아먹습니다. 이 호흡하는 균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가 미토콘드리아가 된 거예요. 들어가서 우리 그 세균에 들어가서 같이 공생을 한 거죠. 세포 안에서 공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엔도심바이오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시아노박테리아는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 엽록체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 건강에 정말 거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인듀스 디지즈 네이처 리뷰 이렇게 쳤더니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하면 병이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서 다 연결되고 아스퍼질러스 오리제가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펙티나제 이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효소를 분비를 해서 전분을 담당으로 팩트산을 메탄올과 뭐 펙티나제를 분비해서 팩트산과 메탄올로 셀룰로즈 분비하고 지방을 리피드를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각종 단백질은 펩타이드 아미노산으로 그래서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죠. 녹용을 발효할 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런 효소를 분비를 해가지고 한마디 말하면 이제 복잡한 유기물질을 분해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아, 나는 지금 재밌는데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만 더 들어보세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효 음식 덕분에 이 논문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게 만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요 음식을 이제 저장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된 음식을 막 먹었겠죠. 부패된 것도 먹었을 거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을 거고. 발효 음식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고대 생명공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에인션트 바이오 뭐야, 테크놀로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발효 음식 덕분에 인간이 되는 침팬지 뇌가 완전히 달라졌다. 발효 음식이 소화 흡수를 쉽게 했다. 그러니까 장이, 콜론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익스펙티드 예상대로 하면 이 콜론의 기능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이 콜론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장들도 위도 일할 필요가 없어요. 소장도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전자 발현을 대신 뇌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발효 음식이 겉브레인 엑시스, 그러니까 뇌를 발달을 촉진하는 우리 뉴로 트랜스미터의 대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 내부 발효에서 해요. 장내 발효에서. 아무튼 이 발효 음식 덕분에 고대 생명과학 발효 덕분에 마이크로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 덕분에 우리 인간은 뇌가 발달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가면 우리가 다행성 종이 될 거거든요. 화성으로 갈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발효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화성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지천에 깔려있는 야채들, 풀들요. 다 발효해가지고 이 음식으로 영양분으로 혹은 치료제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논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발효는 미생물이 주로 이 전분과 섬유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균들이. 그 전분 분해 효소가 이제 아밀레이즈를 생산해가지고 전분을 주로 쪼개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대사산물은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이 많을 때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테아제들, 펩티다제, 그러니까 단백질을 쪼개는 놈, 펩타이드를 쪼개는 놈, 아미노산을 쪼개는 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칼리성 프로테아제도 있고, 뉴트럴 프로테아제도 있고, 애시드 프로테아제도 있고, 아무튼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은 수도 없이 많은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치료 아미노산, 타우린 같은 것도 항함유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다 발효해서 만드는 거예요. 문치연, 선정, 글라이신 이것도 발효해서 주로 만들어요, 많이. 외부 발효해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 장내 발효해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오늘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액티브 펩타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약물로 어떤 효소로 촉매제로 작용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펩타이드 구조잖아요. 단백질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항산화하고 면역을 조절을 하고 미네랄 흡수를 돕고 항암 효과가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만들어내고 다양한 기능도 하고 항염증하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떨어뜨려 버립니다. 혈압도 안정화시켜주고 가바 뭐 이런 안지오텐신 컨버팅 연자인 뭐 이런 것도 분비하고 그다음에 항생 효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발효해서 만들 수 있고 우리 내부 장에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내부 장기에 좋은 균들이 살아야 하면 우리는 건강하고 이 좋은 균들이 만들어내는 퍼멘티드 푸드를 발효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5년 10년 된 것이 나아지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질이 있을 때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하이드롤라제 뭐 에스터피케이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지질분해도 해내 버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물 항산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적절하면 이제 도움이 되는데 이게 독성이 있거든요. 과도하면. 그래서 한약 먹고 탈이 많이 나죠. 이 리키것, 장내 염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발효를 하면 잘 흡수되는 유기화합물, 이런 형태로 싹 바뀝니다. 이런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한약을 발효를 해서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 파괴인자가 있어요. 우리 각종 한약재에 인삼에 사포닌 이런 것들, 쌀에도 영양소 파괴인자가 있습니다. 견과류, 비트, 과일, 콩 이런 거에 다 있습니다. 파이틱산, 옥살산, 렉틴, 뭐 프로테아제 이니비터, 그러니까 뭐예요? 단백질 분해를 억제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거예요. 박테리아로서 안 잡혀 먹으려고. 그래갖고 아밀로스 분해 억제제도 있고 탄닌,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다 안티뉴트리언트예요. 근데 이걸 발효하면 건강에 유익한 유기물로 싹 분해를 하더라. 그거를 어떻게 분해하는가 이런 것까지 지금 그냥 논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너무 깊이 보고 있는데 제가 호기심이 생기고 어느 정도 보면 깊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발효하면 특히 비타민 B2 이런 것들은 발효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게 발효해서 만든 비타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정상적으로 발효하면 비타민 BK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논문도 있고요. 그래서 미생물의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화를 돕고 알러지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하고 비만을 치료하고 뒤에 다 나와요. 다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만을 치료하는지 그다음에 리피드 메타볼리즘 콜레스테롤 줄이고 뭐 이런 겁니다. 심장 기능 좋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 좋게 하고 이 펑가이 박테리아 이스트 이런 것들이 발효를 해가지고 이런 알데하이드, 펩타이드, 애시드, 뭐 알코올, 비타민 이런 것들로 바이오액티브 컴파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생체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일단 따라와 보세요. 그래가지고 발효를 하면 젖산이 나오고 아세틱산이 나오고 알코올이 나오고 알칼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알칼라인은 염기성이니까 낫또 우리 뭐 된장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알코올은 이제 한마디 말하면 와인, 막걸리 이런 거잖아요. 맥주, 와인은 균이 있는 거고, 맥주는 균이 없는 거고, 생막걸리는 균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이 이 초산이 이제 사과를 발효를 해요. 그러면 알코올로 전환된 다음에 아세틱 초산으로 이렇게 전환돼요. 그래서 우리 비니거, 뭐 식초 발효, 사과 식초, 현미 식초, 먼 식초, 감 식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식초, 아세틱산, 식초로 보지 말고 각종 한약 성분들이 우리 몸 치료하는 성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 식초도 좋은 식초, 뭐, 이렇게, 저 뒤에 소개하려면 매야초, 이게 또 지금, 이 사랑의 손 여기처럼 식초를, 제품을 찾아야 돼요, 지금. 아니면 제가 만들든지. 만들어 봐야죠. 없으면 만들어 봐야죠. 근데 이런 발효는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다행히 이제 그 사랑의 손 거기서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단세지방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리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막 이제 네이처 논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병균을 차단하고 다른 병균들 죽이고 장누수를 치료하고 점액 분비하고 항암 효과 있고 면역 조절하고 신경염증 차단하고 알레르기 차단하고 이런 논문들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면역 균형까지 잡아주고요. 이런 그림들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엄청난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생물이 발효를 해가지고 쇼체인 페리 애시드를 만들어서 이게 탄소사슬 두 개는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이게 이제 뷰티리산 이런 건데 이런 놈들이 항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다음에 이 T 헬퍼셀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못 잡아먹는 놈을 잡아먹게 만드는 거지. 뒤에 또 설명하려고 그래요. PD1, PDL1 해가지고 면역 항암제 하면서 염증을 조절하는 이런 거, 비세포의 이 이뮤노글로불린 반응을 높이고 그 과도한 알러지는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쇼체인 베리에스드가. 우리 몸 안에서도 하고 외부 발효도 가능, 외부 발효한 음식도 가능하고 아까 앞에 소개했던 그런 것들이. 셀에서 나온 얘기네요, 이거는. 24년에. 한번 천천히 이렇게 키워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자료 보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2020년 올해 나온 논문인데 이런 쇼체인 페리 애시드가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그러니까 당을 탄소 6개짜리를 당을 C6H12O6 요거를 이렇게 발효를 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얘네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의 기능이 뭐냐는 거예요. 아세트산은 점액 분비하고 우리 장의 벽을 치료하고요. 겉 베리어를 치료하고 염증을 치료하고 면역 균형을 잡고 식욕을 억제해요. 위고비 성분도 분비합니다. 얘네들이 생산을 촉진합니다. 그다음에 식욕 억제도 하고 비만 치료하고 당뇨 치료하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안 좋은 균이 살면 식욕이 땡기는 거예요. 미친 듯이. 좋은 균이 살면 적절하게 식욕 억제를 하면서 사는 거고. 이게 내가 지금 탄수화물 중독이다 그러면 내 안에 아세트산을 만드는 좋은 균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막 식욕이 미친 듯이 땡긴다. 그러면 프로피온산이 없구나. 그래갖고 유급이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원 이런 생산을 촉진하는 프로피온산이 없구나. 나쁜 균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외부에서라도 먹어줄 건지 뭐 할 건지 이렇게 하는데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고 당뇨 비만 치료하고 대장암 위험 감소하고 뷰티리산 베타하이드로 뷰티레이트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장벽 치료하고 염증 치료하고 장누수 치료하고 장 움직임 促진하고 세포재생 促진 세포재생 촉진하고 과민성 장증후군 치료하고 대장암 위험 감소하고 대사증후군 치료하고 인슐린 저항성 치료하고 이 얘기를 지금 2025년 네이처 리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 그대로 이 그림 따온 건데 우리가 먹는 각종 약물 있죠. 메트포민, 당뇨약, 나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L도파가 도파민으로 전환되잖아요. 와파린, 우리 항응고제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균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연구되어 있는 거예요. 대장균이 메트포민 흡수를 촉진하는 어떤 대사를 한다. 이 그림 하나가 논문 하나거든요. 아스피린, 락토바실러스가 가수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흡수를 잘하게 한다. 아세트아미노펜 그냥 두면 잘 흡수가 안 되는데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장내 미생물이 있어야 설페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잘 작동을 한다. 우리 몸에서 진통 해열 효과를 한다. 엘도파가 엔테로코커스가 있어가지고 디카르복실을 해야 도파민이 돼서 BBB를 통과해서 우리 그 도파민이 되죠. 그래가지고 파킨슨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균들이 이런 균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심지어 이런 논문도 있어요. 대장균 효모가 발효를 해가지고 터르페노이드를 생산해요. 우리 한약재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2차 대사 산물 70%가 터르페노이드거든요. 커큐민, 사포닌, 베타카로틴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얘를 누가 만든다? 대장균, 효모 이런 거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발효 미생물은 그래서 2025년 지금 올해 나온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하이 퍼포밍 마이크로벨 셀 팩토리 고성능 미생물 세포 공정이다. 그 균주를 5가지를 얘가 선정을 해놨어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이게 지금 총민 원장 그 동생이 추지은 한의사인데 고대 생명공학부가 나왔다든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한약 발효를 해갖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코리네박테리움, 이콜라이, 슈도모나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 이런 것들이 이런 고성능 미생물 세포 공장이 뭐를 한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오게닉한 상태에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어떻게 한다고요? 바이오액티브 펩타이드를 만드는데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테르펜, 하이드로카본, 케톤, 에시드, 벤제노이드, 그 다음에 황함유 메타볼라이트,
질소하면 메타볼라이트 이런 걸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가슴이 떨립니다. 어려우니까 생략. 발효 미생물이 2차 대사산물, 비리보솜, 펩타이드, 폴리케타이드, 테르페노이드, 아까 테르페노이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글리코시드, 그다음에 번역 후 변형 펩타이드. 이거 제가 공부하려고 노는 거고요. 그래서 란셋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퍼멘티드 푸드, 발효 음식이 잘하면 1g당 1천만에서 1억 CFU, 우리가 먹는 CFU가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게 1억, 10억. 제가 소개한 것은 200억 CFU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발효를 잘하면. 그러니까 생막걸리 잘 먹으면 이렇게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된장 막 끓여 먹지 말고 그냥 생으로 잘 먹으면 그런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이제 셀 메타볼리즘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 얘네들이 이거 위고비 성분 때문에 지금 따로 빼는 거거든요. 이 호스트 것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이 여기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엑소폴리사카라이드 같은 이렇게 폴리 다당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숏체인 패리 애시드를 만들어요. 아까 봤던 아세티산, 프로피온산, 뷰티리산 얘를 만들어. 걔를 만들어 가지고 익스프레션 오브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 이고비 성분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 발효액을 먹으면 생각보다 배가 안 고픈 거죠. 이런 걸 촉진해가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잘 발효하면, 퍼멘티드 푸드를 잘 발효를 하면 바이오액티브 펩타이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ACE 이니비터 펩타이드가 있어가지고 혈압을 떨어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하고 건생요소 이거 한 6주 하고 막 한두 달 몇 달 하잖아요. 그럼 혈압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뭐 지방간 이런 건 그냥 병으로도 안 봅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떨어뜨리냐 이렇게 봤는데 얘네들이 만드는 외부 다당류가 있어요. 엑소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얘가 여기 보면 엑소폴리사카라이드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구성 성분이 담즙을 박테리아하고 결합시켜가지고 똥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떨어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잠은 왜 잘 자냐? 이것도 네이처 논문이잖아요.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 제가 가바 문치현 선정 이렇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가바하고 글리신 이렇게 했잖아요. 얘네들이 가바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가바를 생산해가지고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안정도 시켜주고 통증도 줄여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치매 환자가 이 효소만 만나 효소만 먹으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잠도 잘 자고 고요해집니다. 우리 엄마도 18일 동안 이 만나만 먹는데 그냥 나이 들면 잘 못 자잖아요. 그렇게 잘 주무시더라고요. 같이 운동을 하기 전에 또 자고 또 자고 잠을 잘 자야 기억도 하고 정말 좋죠. 이제 새싹보리에 가바가 많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현미하고 그래서 새싹보리도 발효를 하려고 제가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가바, 도파민, 노르아닌, 세로토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건 기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새싹보리를 기질로 지금 발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만 길게 갈게요. 면역항암제 얘기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밑에. 이거는 주위 암이 너무 많으니까 알아두면 좋죠. 맞습니다. 캔서 이뮤니 사이클 이거 그림 나와요? 네, 수정해도 나와. 그림 보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바로 할게요, 이제. 얘가 이제 암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APC 셀, 안티젠 프리젠트 셀이 얘를 덴드라이틱 셀, 수지장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이제 찾아냈어.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얘가 림프절이나 흉선으로 얘가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야, 저기에 지금 암세포 저렇게 생긴 놈이 있어. 얘는 잡아먹어야 돼. 라고 훈련을 해요. 여기서 이제 사이토톡 T셀, 이렇게 킬러 T셀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마디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혈액으로 뿜어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혈액을 타고 전신을 타고 돌아가지고 요 튜머를 찾아내가지고 여기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암세포는 전략을 짜요. 어떻게 짜? 이놈 새끼가 암세포는 그 PD1 프로그램드 셀데스 1이라고 하는 놈을 얘하고 딱 그 뭐라 그럴까 PDL1을 암세포가 만들어 가지고 얘를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야, 나 저거 아니야 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면역 항암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니 PD1 항체를 만들든지 PDL1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얘 두 개가 부착하는 거를 차단해 버려. 그러면 이 정상 사이토토 T셀이 저 새끼가 암세포였구나 하고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버리잖아요. 이 효과를 봐버리면 한마디로 완치돼 버려요, 암이. 이게 면역 항암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면역 항암제인데 놀랍게도 이 발효한 음식이 이 면역 항암제 PD-L1 이것의 치료를 엄청나게 촉진을 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PD-1 뭐 이런 것들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저도 지금 버벅거리는 거 보니까 그림 없으면 제대로 설명을 못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이게 안티 PD-1 그 다음에 PDL1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을 잘 만들어내게 하는 균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이런 연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그 다음에 이펠시움, 코프리, 얘네들이 안티 PD1, N, PDL1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한다. 안티 PD1은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리아. 얘가 지금 치매 치료하는데 써먹는 이게 균이거든요. 아커만시아가. 아커만시아 뮤니시필라가. 얘네가 항암 효과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클로스트리디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걔네가 만든 슈체인 페리에시드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균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이런 기전들은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 발효하면 항암 성분이 있는 면역 항암제 효과를 이게 증진하고 면역 항암제를 안 쓰더라도 이거 효과를 낼 수 있는 발효 한약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항암 한약제를 이런 걸로 발효를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근육검 사용하면 예스라는 거예요, 지금. 트루스 리플렉스, 오링 테스트 안 믿는 사람 마시고요. 저는 믿으니까. 데이비드 호킨슨 선생님 믿으면 저는 믿으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 창평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올려줬던 그 여성분이 혀암이에요, 혀암. 그래서 말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암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암 낳은 환자들 많아요, 거기. 거기 크게 병으로도 안 봅니다. 이게 확실한가 하나는 거기서 이렇게는 말해요. 암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암으로 인한 고통으로 안 죽는다. 제 눈으로 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런 염증 상태를 싹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암으로 인해서 암성 통증이 생기는 건 끊임없이 염증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하는 건데 그 염증 상태를 싹 줄이니까 정말 고통 없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준비된 대로 계속 해볼게요. 제가 부족한 거 이해해요. 지금 이거 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른 것처럼 딱 정리해서 말을 못할 거다라는 거 알았어요. 그냥 제가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게 만나 발효액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해독 과정을 봐라. 장내 유익균이 많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라.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이게 너무 길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신장 망가진 건 왜 어떻게 치료되느냐? 이 논문을 좀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락토바실러스 카제이 장이라고 하는 균이 이게 지금 셀지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논문이잖아요. 요런 균들이 대사하는 물질이 한마디 말하면 키드니 질환을, 그러니까 것 엑시스, 이 축을 개선을 해가지고 키드니의 염증도 줄여주고, 니코틴 아마이드 메타볼라이트도 좋게 해가지고 병든 키드니를 좋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신장의 섬유화도 방지하고 염증도 줄여주더라, 이런 말이고요. 제가 처음 가가지고 창평 가가지고 물어본 게 그거거든요. 설마 이게 들을까? 그래갖고 콩팥 망가진 거 투석한 환자는 어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세 명이 투석하던 환자가 투석기를 끊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게 진짜일까? 처음에는 진짜일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어저께 올려준 게 그거잖아요. 신장 이식을 한 환자가 10년이 지났어요. 당연히 이제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몸이 붓고 이제 투석 직전으로 또 간 거예요. 이 만나 먹고 부기도 빠지고 다시 그 섬유화를 방지하고 염증도 줄여가지고 지금
그 신장 기능을 다시 좀 연장하고 있죠. 10년만 연장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만나액을 먹으면 이거를 먹고, 이거 만나만 먹고 음식은 일체 안 먹는 거거든요. 이거만 먹어도 우리 엄마 18일 동안 해도 체중 1kg밖에 안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막 몇 킬로씩 빠지는 사람도 있고,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많이 빠지고요. 살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잘 안 빠집니다. 130 며칠을 이것만 먹고도 그냥 빈혈 하나도 없이 건강합니다. 근데 이게 얘네들이 어떤 좋은 비타민 미네랄도 만들어내고 이런 기질을 좋은 기질을 써가지고 건생효소 같은 거 11가지 곡물이거든요. 이런 거 좋은 기질 써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충하면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도 부족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요거 만나 효소하고 건생효소만 가지고 에베레스트도 올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나 발효액 절식을 이거를 하면 이렇게 어떤 원장님이 그 케톤 검사를 했는데, 케톤 수치 검사를 했는데, 케톤 수치가 0.5에서 0.78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케톤 플루가 와요. 그러면서 온몸이 아프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피곤하고, 저는 목이 잠겨요. 케톤 플루 오면. 당대사 하다가 케톤 대사 막 바뀌는 때 제가 목이 가끔 잠기면 그날이거든요. 아무튼 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거죠. 케톤 대사로 바뀌면 또 이런 증상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런 걸 멈추지 마라. 이런 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가려움증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사산물에서 여기 보면 히스티딘이라고 하는 대사산물에서 이제 디카르복실라제에 의해서 카르복실이 떨어져 나가면 히스타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DAO, 디아민 옥시다제, 이 히스타민을 분해효소하는 분해 효소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근데 이거 부족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렵고 온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감기 증상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제가 히스타민이 DAO가 좀 부족한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걸리 많이 먹거나 와인 많이 먹으면 저는 머리 아파, 온몸이 막 두드러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아무튼 이 히스타민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권장 독성 용량의 100배 이하 수준에서도 어떤 민감도에 있으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발효 제품의 히스타민, 티라민, 페닐에티라민, 이걸 바이오제닉 아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많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건생병사가 안 돼가지고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약간의 이 염증을 일으키는 히스타민, 티라민, 페닐 에틸아민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권장 독성용액의 100배 이하 수준에서도 엄청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염증이 있는 사람, 만성염증 있는 사람은 참 위험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생병사라는 놀라운 도구가 있으니까 만성염증 없애고 사세요. 이런 뜻이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끈적끈적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엑소폴리사카라이드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 먹고 이렇게 단 것에 저렇게 저는 이제 당이 대사되면서 전분이 대사되면서 포도당, 과당 아주 작은 단당류로 쪼개져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당이 폭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런 거예요. 궁금하긴 하고 막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막 이거만 먹고 인슐린 펌프를 막 끊고 이러는 거예요. 저거 참 미치겠네. 왜인가 봤더니 지금 이거예요. 엑소폴리사카라이드. 이게 뭐냐면,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엑소폴리사카라이드인데, 폴리사카라이드가 뭐냐면 다당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박테리아가 엑소한, 분비한 폴리사카라이드다 이런 뜻이거든요. 얘가 한마디 말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엑소폴리사카라이드는 호모 엑소폴리사카라이드가 있고 헤테로 엑소폴리사카라이드가 있어요. 너무 어렵죠. 미쳐버리죠. 저도 미쳐요. 너무 어려워 갖다는데. 그, 이 엑소폴리사카라이드는 이제 이런
알파 프로테오 박테리아, 베타 프로테오 박테리아, 감마 프로테오 박테리아, 바실러스, 클로스트리디아, 비피도 박테리움, 액티노 박테리아, 미세티아, 얘네들이 이제 엑소 폴리사카라이드를 많이 만들더라. 뭐 이런 논문이고요. 얘네들이 만들어낸 물질이 셀란, 덱스트란, 알지네이트, 뭐 커드란, 계란, 뭐 히알루론산, 네빈, 셀룰로스 뭐 이런 건데 얘네들이 이렇게 프룩토스하고 과당하고 글리코시드 결합한 어렵죠. 네, 어렵죠. 글리코시드 결합한 것인데 다른 글리코시드 결합을 한 거예요. 뭐 알파 12 글리코시드 결합, 알파 14 글리코시드 결합, 베타 14 뭐 이런 뭐 16 글리코시드 결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섬유소를 못 자르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구조, 이런 복잡한 구조인데 결국은 이 얘네들의 당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끈적끈적한 박테리아 엑소폴리사카라이드가 이제 다 왔어요. 특성을 보니까 생체적 합성, 뭐 잘 분해되고, 뭐 그래갖고 친수성이어가지고 물에 타면 잘 녹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인체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항산화, 항염증, 항암, 면역균형, 항생효과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엑소폴리사카라이드를 그러면 이 만나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의 먹이가 돼가지고 좋은 균들이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어떤 의약품 시장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여지고 있고 음식 시장 뭐 여기 이렇게 끈적끈적하니까 코스메틱 이 미용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먹으면 이게 한마디 말하면 항산화 항염증 뭐 하고 뭐 하고 이런다는 뜻이고요. 지금 25년 이 논문은 뭐냐면 수크로스 설탕 프리퍼링 것 마이크로브 그러니까 설탕을 선호하는 장내 미생물 스트랩토코커스 살리바리우스가 얘 엑소폴리사카라이드를 분비를 하고 이 엑소폴리사카라이드를 얘가 쇼체인 페리시드로 대사를 해가지고 살이 안 찌더라 이런 놈. 요 균을 가지고 우리가 한약을 발효해서 이런 걸 발효를 해가지고 딱 하면 아마 비만 치료에도 좋은 한약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어려운 거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분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은 제가 치료한 분이고 정말 그냥 금방 이렇게 막 만나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좋아지고 이거 애너도 썼어요 이분은 거기서 치료한 거예요. 이게 5년 된 지루성 피부염, 건선, 뭐 이렇게 병명도 잘 안 붙습니다. 이제 이분을 만났는데 지금 깨끗했습니다. 한약을 3년을 먹었답니다. 근데 눈투리였던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갔는데 이런 사례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수도 없이 많은 미생물 학자들이 있는데 이게 이강욱 교수님이거든요. 와, 정말 이분 얘기 조금 해주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그 베트남 참전을 했어요. 참전 용사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2년을 살았답니다. 고엽제에 노출됐어요. 젊은 나이에 아픈 거예요. 계속 병원 가도 안 나고 곧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믿어요. 얼마 했다 하더라. 아무튼 기도를 하고 났고 이 새 생명을 받은 것을 약물 다 끊고 새 생명 뭐 간도 나빠지고 뭐 이게 아마 장도 나쁘고 폐도 나빠지고 아무튼 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서 이제 됐대요. 그래가지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하다 건강한 삶을 바쳐야겠다 하면서 이제 대체의학을 연구를 하게 됐고 본인 더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발효를 알게 됐고 발효해서 지금 40년 동안 거기서 강의를 하면서 묵묵히 이렇게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분이 아니었으면 이 연구하면 뭐예요? 이 결과가 나오냐 다시 다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고요. 아, 1시간 거의 다 왔습니다. 10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과를 혹은 감을 현미를 이렇게 발효를 해요. 그러면 일단 술이 됩니다. 막걸리가 돼요. 막걸리 오래 두면 결국은 다 고초균에 의해서 아까 그 바실러스 서틸리스 그 균에 의해서 그 알코올이 식초로 바뀝니다.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하냐면 여기 지금 뇌하초라고 해가지고 50가지를 넘는
이런 약재를, 한약재를 발효한 식초가 있어요. 이분이 지금 근데 컨택이 잘 안 돼. 이게 꽤 비싸거든요. 내가 한의사한테 공급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랬더니 아니, 거기 사 먹어. 이거예요. 중간 뭐 도매 이런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사 먹어. 이렇게 말을 해서 다시 지금 찾고 있어요. 다른 지금 아침에서 김한희 원장님이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이 식초에 관심이 많나요? 이런 거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좀 다양한 산야초 식초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개 찾아놨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화분도 아무튼 꿀벌이 발효한 거고요. 화분이 어떤 성분이 있는지, 페아는 얼마인지, 프로테인 얼마인지, 카보하이드는 얼마인지, 락틱 애시드는 얼마 들어있는지, 이런 징크, 마그네슘, 칼슘, 포타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다 연구되어 있는데, 이 화분이 뭐냐면 벌이 따로 갈 거 아니에요. 꿀을 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꽃가루하고 엄청난 한약재겠죠? 꽃가루하고 그다음에 이 뭐예요? 벌꿀이 이렇게 꿀을 이렇게 빨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벌꿀의 침하고 섞여가지고 발효된 거예요. 그게 화분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분을 글루코스 미네랄도 있고 여기 미디움 체인 뭐 페리에시드도 있고 롱체인 사츄레이트 페레스 캠프페롤 그다음에 플라보놀 뭐 비타민 케르세틴 프룩토스 말토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다시 한번 발효해 보려고 해요.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발효하고 있습니다. 녹용도 지금 발효하려고 해요. 녹용의 주성분이 시알릭 애시드입니다. 녹용도 조금 이렇게 발효를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두 군데서 지금 발효를 한약재 발효 혹은 식품 발효, 건생요소 발효 이렇게 하는데 사랑일손에서도 이렇게 아까 화분, 녹용 뭐 이런 거 발효하고 추억민 원장도 이제 지금 발효 탕전기도 갖다 놓고 지금 이렇게 발효를 하고 있답니다. 하루 발효했는데 이게 학년방, 강황, 화장근, 고3 이런 것들은 향긋하니 지금 잘 발효되고 있다. 40도로 이렇게 발효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오랫동안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발효는요, 전 세계에 학회가 탄생한 지 6년밖에 안 됐고요. 이제 태동기입니다. 이제 태동기예요. 발효를 제대로 알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요. 이것을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은 이 선식 요거고, 그다음에 요거고, 이제 한약재 발효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발효로 이제 엑스포점이 뭐냐면 이 발효 음식을 예를 들어 먹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오믹스는 대사를 연구하는 거예요. 염증 대사 물질 혹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메틸레이션, mRNA 뭐 구조, 유전자 발현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사, 이런 것들을 혈액검사, 소변검사 하나로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난리 납니다. 이제 대체의학 하는 사람들한테 잡아먹혀요, 이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먹는 죽염 먹어가지고 이런 효과 있더라, 이런 오믹스 분석해가지고 딱 내놔버리는데 큰일 납니다. 내 생각에. 머지않은 미래에 정말 한의학적 치료법, 대체학적 치료법이 엑스포점 오믹스 분석으로 검증이 가능한 시대가 옵니다. 원래대로 하면 엄청 느리죠. 근데 지금 AI 시대 와가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최신 논문은 다 이런 오믹스 분석입니다. 옛날에는요, 단백질 구조 하나, 인슐린 구조 하나 만들어내가지고 노벨 의학상 받은 구조인데 지금은 이 단백질 구조는 알파폴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이미 다 예측돼 있고요. 다 돼 있어요. 그걸로 대사까지 다 봐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 의학의 발전 속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금 하면서도 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면 제가 준비한 것도 좀 부족하고 정리도 조금 아직 덜 돼 있고 그건 인정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준비한 거, 이런 거는
대충 말했어요. 엄청 재미나다고 누군가 말해줬네. 저는 제대로 강의 못 해갖고 미안한데. 아니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 30분 있을 테니까요. 질문이 여기 있네요. 발효 음식이 히스타민 음식이라는 것과 상황이 다른가? 아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펩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전 단계 히스타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히스타민 구조에서 카르복실기가 있어요. 얘가 이게 잘려요. 그러면 히스타민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발효 음식 자체에 히스타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피부가 두드러기가 발생합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기본적으로 자가면역 염증입니다. 자가면역 염증은 건생병사 정확하게 2주 정도 하면 약간 가벼운 두드러기 정도는 증상이 확 줄어들고,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제가 6개월 동안 지금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전제는 뭐냐? 우리 엄마를 내가 건생병사를 못 낳았어요. 자, 근데 제가 계속 관찰을 했는데 이 만나하고 요소 요거의 효과는 초기 견생변사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느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먼저 많이 출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생병사를 정확하게 잘 못 지키니까. 요 막 음식도 알아야 되지, 공복해야지,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딱 먹으면 되니까 이걸로 출발하고 서서히 음식 끊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두드러기가 있으면 뭐 너무 심하게 가렵다 그러면 3일 일단 굶으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이 발효 요거 일주일 먹고 요거하고 요거 일주일 같이 먹고 이렇게 적절하게 보식하면 한 2주면 그냥 줄어들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다음에 당연히 인명 모듈레이터 가장 좋은 게 비타민 D 고농도로 먹는 거예요. 그 고농도로 먹고 이렇게 하면서 뭐 타우린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게 접어야 되잖아요. 폴딩 한다고 그러잖아요.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야 나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구조를 이렇게 잘 만들어내게 하는 거. ER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의 펑션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하게 하는 것이 타우린이 가장 좋은. 그거 말고도요. 타우린은 진짜 제가 말을 안 해서 타우린 거의 통치약 같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하고 타우린, 비타민 C는 꼭 드세요. 혈압도 떨어뜨리고 근육도 증강시키고 이뇨 효과도 있고 어마어마합니다. 옛날에 자료 한번 파워포인트로 올렸어요. 제가 잘하시는 알아가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네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3일 복용하고 저는 설사 안 했어요. 3일 만에 설사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다 설사를 합니다. 정말 물설사 쭉쭉 합니다. 막 정말 근데 설사하고 나면 속이 개운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장르 유익견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설사 안 하면 안 돼요. 제 생각. 어떤 발효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발효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발효는 거의 바이오 액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거의 좋은데 어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 약간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중에 파는 식초들도 치료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천연으로 만든 감식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양조 식초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감식초 그러면 감 껍질에 그 탄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탄닌 성분일 거 아니에요. 주로 개도 엄청난 치료였고 폴리페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터르페노이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놈들이 다 발효돼 가지고 오게닉한 상태로 바뀌었다. 그거를 먹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왜 식초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만나가 너무 달아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식초를 좀 섞어가지고 잘 먹으면 먹을 만해요. 맛있게. 절식 없이 설탕 음료수 빵 과자 말고 건강식으로 절식하면서 만나보면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먼저 치료적으로 요거 뭐 7, 요거 7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세포의 주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셀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데 3개월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쭉 변하죠. 우리가 세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틈틈이 요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먹고 요거하고 요것만 먹기 일주일에 한 번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히스타민 뭐 그 반응이 없으면 발효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 만나 효소요. 그냥 먹어도 돼요. 히스타민 부작용 별로 없어요. 조금 가려운데 견딜 만한 가려움이고 너무 가려우면 그냥 항히스타민제 하루 이틀만 사 먹으면 끝이에요. 제가 가끔 연계패독산 같은 거 먹어보세요. 그러면 좋을 겁니다. 여기서는 감두탕 먹으라고 그럽니다. 끓여가지고 많은 경험 속에서 찾아냈겠죠. 만나 먹는 동안 비타민, 미네랄 중단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은 중단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지금은 관찰 기간이라 일단 중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타민 D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만나만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나 효소는 제가 논문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만나 효소 같은 자연 발효 5년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느낌에. 이렇게 이게 5년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 10년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37가지 아까 과일, 곡류, 뭐 해조류 이런 거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발효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 숙성되는 기간이 있어요. 어떤 놈은 1년, 어떤 놈은 8개월, 어떤 놈은 10, 14개월 이렇게 발효된 놈을 이게 큰 통에다가 담아놓고 그걸 숙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서 이거를 만나액을 요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요걸 제품으로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얼마 뽑고 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물어봤거든요. 7년이 아닌데요. 5년, 7년이 아닌데요. 맞다고. 10년 됐을 수도 있다고. 타우린 제품은 저번에 올렸어요. 그 문치현 방에. 타우린, 가바, 글리신, 프로바이오틱스, 위산, 그 뭐냐, 비타민 D, 비타민 C, 이거 다 올렸어요. 먹는 법도 다 써놨어요. 타우린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이것도 발효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가루로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그램 수까지 달려있잖아요. 하루에 5g까지 먹어도 됩니다. 오늘 지금 피곤하게 하셨죠? 그러면 타우린하고 비타민 C하고 먹으세요. 만나의 타우린 섞어 먹겠습니다. 만나의 타우린 섞어 만나의 타우린. 만나에 타우린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명 환자 절식이 필요할지요. 모든 환자는요, 제가 사고하는 법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질환 질문하면 다 답변을 하죠. 왜 답변을 할 수 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구조만 알면 돼요. 소리, 소리, 달팽이관, 이렇게 이거. 제가 그쪽은 공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데, 그러면 그 안에 청각세포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청각세포를 연결하는 신경이 있어요. 구조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에토픽한 비정상적인 소리가 전달됐어요. 이제 지금. 그러면 이게 세포잖아요. 처음에 염증일 것이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굳었을 거다. 섬유화됐을 거다. 그 다음에 셀룰라 시너슨스. 세포가 셀사이클 어레스트 됐을 거다. 세포 주기를 멈췄을 거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만성염증 환자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를 해라. 그리고 셀사이클 어레스트를 멈춘 좀비 세포를 시놀리틱하는 건생탕을 써라. 뭐 이제 그거를 발효해서 쓰자. 그리고 세포 주기를 멈춰버린 좀비 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토콘드리아가 에이팝토식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해라. 다 똑같은 거예요.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게 막 모든 질환을 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냐? 생각해보니까 구조가 다 똑같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답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알았어요. 1시간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너무 찾아요. 그러면 아니 구조를 먼저 찾아. 이렇게 생겼구나 구조가. 그럼 여기 신경이 이렇게 하고 모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본 다음에 논문 몇 개 찾아요. 최신 논문. 비타민 D 결핍하고 관련돼 있는지 이런 거 찾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다 무조건 연관돼 있는지 하니까.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도 찾지도 않아요. 무조건 연관돼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내추럴 히스토리를 봐. 이게 도저히 없으면 케이스 스터디를 봐. 얘네들 이렇게 치료했구나. 그러면 걔네들이 얼마면 낫는다. 이런 논문이 있어. 그러면 추정을 해봐. 그러면 돼요. 되겠네. 파킨슨병은 낫는다는 논문이 없어. 그래서 그랬구나. 나 막상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은데, 치매는 낫는다는 논문 많아요. 네,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용 환자도 당연히 필요하죠.
기간을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3개월, 만성염증은 3개월, 자가면역염증은 6개월, 한 달이면 60%, 70% 염증 사라지고, 아니, 2주면 60%, 70% 만성염증 줄고, 건생병사 확실했다는 가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중간에 한 번만 설탕 먹어버렸다. 한 번만 밀가루 먹어버렸다. 불 다시 확 번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작. 전보다는 빨라지긴 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뭐, 그러면 한 달 지나면 한 7, 80% 만성염증이 사라진다. 3개월 가지고 이제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만성염증은 확 줄어요. 그런데 특정 세포는 주기가 엄청 긴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완치를 왜 못하냐? 이 세포 주기가, 심장 세포는 세포 주기가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완치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세포를 만들어내기가 힘들거든. 새로운 세포를. 왜냐하면 주기가 기니까 30년, 50년씩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성 염증만 줄여놓고 기능만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런 추정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연구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박테리아, 중요한 박테리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맞춤 프로바이오틱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5년 전에 추정을 했는데 그 연구가 없어요, 별로. 그쪽 방향으로 연구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하죠.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보고 이렇게 할 거냐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논문이 없어요. 그쪽 방향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쪽 방향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안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오믹스 분석을 하면 그 개별화된 연구도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 오믹스 분석이 보편화돼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멀었습니다. 아, 참 좋은 질문인데.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은 제가 좀 이따가 그거 해드릴게요. 그 링크 걸어줄게요. 그러니까 그래도 미토콘드리아 얘기는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 몸에 하나의 세포에 500개에서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20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운동한 양을 봤을 때 한 18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마라토너, 철인 3종 경기 한 사람들은 2000개 이상의 미토콘드리아가 있겠죠. 미토콘드리아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먹만 하다고 하면 그 철인 3종 경기하고 엄청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막 이만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얘가 ATP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루에 60kg의 미토콘드리아 60kg의 ATP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억지로 막 피곤한데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가 탈진하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풀코스 마라톤을 뛰는데 끄떡도 안 하고 달리는 상태. 제가 하프 마라톤을 뛰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지치고 1시간 38분에 들어갈 때가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완벽했어요. 이 시간 조절이. 그래갖고 마지막에 막 100m 달리기 하지 달려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디션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질 정도의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 많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이 되려면 굶어도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이 돼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신생 합성을 하는 한약이 건생탕도 그런 효과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는요, 세 발의 피입니다. 운동에 비하면. 운동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주는 ATP 만드는 공장을 키우는 이걸 미토콘드리아 다이내믹스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오늘 운동을 했어요? 내일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혹은 오늘 30분 걸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30초를 팍 뛰어. 그래갖고 힘들게 만들어. 뭐 오늘 힘들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내일은 조금 더 뛰어. 조금 더 뛰어. 조금 더 뛰어.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운동법 얘기를 만들어야겠는데 그 운동 강도를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미토콘드리아 신생합성 운동 강도를 하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설명만 하면 되거든요. 인사하고 끝냅시다. 우리.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완전히 많이 완벽하게 준비 안 된 강의를 해가지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엄청 준비했어요, 이 자료. 지금 6개월 아, 준비하고 마지막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잘 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